네, 그러면 저희 5차시 AI 툴 사용법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가 잘 되고 있죠. 네. 자, 저희가 오늘은 따로 뭐 어떤 학과 수업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뿐만 아니라 좀 이제 대학 생활 하면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딩 말고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챗GPT입니다. 어, 이제 제가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챗GPT라는 게 없어가지고 매번 코딩할 때마다 이제 구글링 하거나 그랬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챗GPT라는 거는 이제 사람처럼 글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중에서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A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챗GPT는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대규모 언어 모델, 이제 영어로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챗GP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보면 원래 있는 AI 모델을 이제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AI한테 여러 정보를 주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이제 AI 비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챗GPT의 작동 방식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수업은 내용이 좀 짧고, 실습은 이제 챗GPT나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한 번씩 다뤄보기만 하고 끝날 거라 아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챗GPT의 작동 방식을 보면 이제 사실은 GPT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답을 패턴 바탕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가장 이제 그럴듯한 정답을 생성해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챗GPT한테 뭐 이런 것 좀 해달라라고 이제 보내면 챗GPT는 그런 정답을 알고 있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문서에서 봤던 것들을 기반으로 대충 이게 지금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그 말한 사람이 원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로는 뭘 할 수 있냐? 사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할 이제 질문 답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자료들이 이미 다 읽고 온 애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수업을 듣는데 교양이나 전공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읽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저희가 만약 PPT 같은 거 있잖아요. PPT를 이제 GPT에 넣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달라 하면 개념 정리나 아니면 예제 문제를 풀이해주는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글쓰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LLM이라는 게 애초에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뒤쪽에 출석 봐주시는 분들 계셔서 뒤쪽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쓰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뭐 예전부터 직접 써야 됐던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레포트 같은 거 제출해야 될 때 초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메일 작성을 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 같은 거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코딩을 많이 하는 학과다 보니까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이나 디버깅이라고 하는 이제 만약에 코드를 제가 짰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 했을 때 그 코드를 복사해서 GPT에 붙여 넣어주면 이제 디버깅이라는 걸 하면서 제 코드를 고쳐줍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코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코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코드를 복사를 해서 GPT에 넣고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당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짜여진 코드인지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번역이나 요약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엄청 과제나 문제를 복잡하게 내셔가지고 줄글로 내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GPT에 넣어서 이 핵심만 요약해줘라고 하면 이제 해당 긴 글을 간추려서 이제 핵심만 있는 글로 요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나 한글 같은 거를 뭐 파파고에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GPT도 번역 모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디어 생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전 같은 거를 나가거나 아니면 뭐 브레인스토밍 아니면 또 이제 학과에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해야 될 때 뭐 발표 주제나 콘텐츠를 기획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GPT한테 이런 이런 주제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좀 줘 하면 해당 아이디어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챗GPT를 좀 더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분들이 들으시는 게 뭐 AI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에빅프 같은 게 있겠죠. 그냥 뭐 에빅프에 대한 내용을 그냥 요약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학 1학년 분들이니까 대학 1학년 수준으로 뭐 AI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핵심을 요약하고 예시랑 같이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GPT의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따 실습 때 볼 건데 GPT가 이제 채팅을 하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팅마다 이제 그 역할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GPT한테 저는 이제 뭐 수학 공부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걸 질문하기 전에 너는 내 과외 선생님이야. 아니면 뭐 PPT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너는 PPT 디자인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주게 되면 이제 GPT가 그거에 맞게 조금 더 제가 말하는 질문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수정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결과물인지 잘 모를 때거나 아니면 제가 의도한 게 아닌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좀 어렵게 나왔다 하면 좀 더 간단히 말해달라. 아니면 뭐 발표용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아니면 그냥 줄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대학생 발표용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다듬게 되면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GPT를 쓸 때 주의할 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제 환각 증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챗GPT가 이제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할 때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을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봤던 걸 이제 대충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거를 잘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말만 유창하게 하고 사실 틀리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를 사용할 때는 꼭 이게 맞는지 한 번쯤 다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미 봤던 걸로만 하다 보니까 2024년 지금 GPT 5까지 나왔는데 이제 GPT-5가 학습을 할 때는 2024년 이후의 정보는 이제 학습이 되지 않아서 그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GPT-5에서는 이제 웹 검색 기능이 추가가 돼서 GPT가 알아서 웹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25년 3월에 있는 공모전들을 좀 정리해줘 라고 하면 GPT가 직접 웹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GPT는 이쯤 하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이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학년 때 박종혁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커서를 알려주겠다라고 이번에 공표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실 거라 조금 한번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커서라는 이제 AI인데요. 이것도 앞에 있는 챗GPT 같은 이제 그냥 질문할 수 있는 이제 AI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챗GPT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나 아니면 뭐 첨삭 아니면 번역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했다면 커서는 이제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코딩에 특화된 인공지능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챗GPT에 이제 VS 코드라는 이제 코딩 에디터를 사용해서 쓸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다들 주피터 노트북이나 뭐 그런 거 다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IDL이 에빅프 할 때 어떤 걸 사용을 하실까요? 아이들 사용하세요? 그럼 아직은 이게 잘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로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이제 VS 코드를 VS 코드가 IDLE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어, 설명하기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IDLE에서는 저희가 자동 완성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커서를 사용을 하면 이제 만약에 코드를 치다가 AI가 알아서 제가 쓰고 있는 걸 보고 다음은 이걸 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동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코드를 치면 AI가 알아서 다음 줄을 예측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드 리팩토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챗GPT처럼 이 코드가 뭐 하는 건지 다운을 받아서 이제 봤을 때 이 부분을 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설명해줘. 아니면 이 부분이 코드가 조금 더러운 것 같은데 최적화해줘. 같은 질문이 가능하고 그 질문을 들으면 커서는 그걸 알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서 자동 생성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IDL에서 뭐 배시영 교수님이 뭘 이렇게 만들으래요. 근데 이제 만들었더니 좀 뭔가 잘 안 만들어진 것 같으면 이제 이 함수를 더 깔끔하게 바꿔줘 하면 함수 구조를 개선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자동 어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위에 밑에는 디버깅입니다. 자, 디버깅 부분은 이제 오류 메시지를 분석해서 원인과 수정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희가 만약에 실행을 하다가 이제 IDL에서는 이제 따로 이제 PY 파일에서 그 F5였나? F2를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이게 잘못된 코드다 하면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띠디딕 하면서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를 커서가 알아서 보고 원인과 수정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이게 VS 코드 화면인데 그냥 그 IDL이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IDL에서 뭐 제가 여기까지 페이로드라는 걸 이제 막 이렇게 썼어요. 이제 근데 그러면 얘가 커서라는 AI가 이걸 보고 밑에는 이걸 쓸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회색 글자로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따라 쓰지 않더라도 그냥 탭을 누르면 알아서 이제 그게 코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발 환경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커서 AI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 그래도 몇 명 계시네요. 자, 구글 드라이브라는 거는 이제 구글이 만든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제 구글에서 관리해주는 개인 USB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용량은 잡아먹지 않고 그래서 내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에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게 모두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개인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입니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뭐 PPT를 다 만들고 드라이브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걸 근데 갑자기 노트북에서 보고 싶은데 하면 그냥 똑같이 구글 아이디를 치고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올렸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휴대폰으로 그냥 임시로 잠깐 보고 싶은데 하면 휴대폰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 백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가끔씩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폴더를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중요한 파일인데 이제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드라이브에 넣어놓으면 구글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뭐 원래 올렸던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접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제 구글 서버에서 다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협업 기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엑셀이랑 프레젠테이션, PPT 같은 거를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가 간편합니다. 앞에서 협업 기능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협업을 같이 하려면 이제 그냥 파일에서 링크 복사를 한 다음에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메일로 보내면 이제 바로 파일을 같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협업을 하기 편하고 또 공유도 간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의 주요 구성을 보면요. 이제 마이 드라이브라는 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파일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고 본인만 이제 파일 백업용이나 아니면 파일 정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 드라이브인데요. 공유 드라이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가 돼서 팀이나 동아리에서 같이 쓰는 공간, 근데 같이 쓰는 파일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독스, 시트,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원래 그 컴퓨터에 깔려 있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구글 버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작동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컴퓨터에서 뭐 PPT를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엑셀을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워드 파일을 수정을 하다가 드라이브에 올려도 똑같이 드라이브 내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폼은 이제 설문조사나 신청서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 이 모든 이제 구글 독스, 시트, 슬라이드, 구글 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콜라보레토리인데요. 아직 이제 대부분의 여기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화면이 좀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저희가 IDL에서는 이제 화면 하나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코드를 작성하고 한 번에 실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나중에 가면 주피터 노트북이나 구글 콜라보레토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네모칸 안에다가 코드를 쓰고 Shift 엔터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밑에 바로 출력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DLE처럼 뭐 예를 들어서 펑션을 정의를 했다. 그럼 펑션.py를 저장을 해놓고 걔만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뭐 1번 1번 코드도 실행할 수 있고 2번 코드도 실행할 수 있고 3번 코드도 실행할 수 있고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피터 노트북은 사실 원래 컴퓨터에 깔아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코드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를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콜라보레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고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코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노트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레토리의 특징은 일단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뭐 아직은 많이 사용하시지 않겠지만 아마도 뭐 1학년 때 제가 에빅프를 안 들었어가지고 배시영 교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모듈 같은 거를 본인이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콜라보레토리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깔려있지 않은 이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 저희가 사용을 하는 뭐 넘파이나 메스나 그런 모듈들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연동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앞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코드 작업을 하던 거를 그냥 드라이브에다가 올린 상태로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콜의 파일이 드라이브에서 저장이 되고 바로 불러오고 코드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공유와 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구글 독스, 그러니까 워드 파일을 같이 수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콜라보레토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코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피터 노트북은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드 셀이랑 텍스트 셀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코드는 코드 실행, 텍스트는 이렇게 그 여기 위에 ML 세션 컴페티션 베이스라인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그냥 글자를 적어 놓는 란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드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GPT 같은 겁니다. GPT처럼 이제 언어 대규모 인터넷 문서로 학습을 한 이제 그 AI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챗GPT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제미나이는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는 굉장히 호환성이 좋은 게 저희가 콜라보레토리에서 저희가 아까 그 커서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생성해주는 이제 AI가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드를 제가 만약에 쓰다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신텍스 오류가 났다고 하면 그러면 이 제미나이가 알아서 지금 선택한 셀의 오류는 신텍스 에러로 썸 메서드 뒤에 불필요한 DD가 붙어 있어서 구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DD를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굳이 그걸 작성하지 않아도 그냥 허용을 하면 이런 뭐 DD 같은 잘못 들어간 문자열이나 아니면 코드들을 수정을 해주고 실행을 해주는 AI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랑 콜앱을 같이 보면 콜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래 IDLE처럼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작동하는 이제 파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미나이는 이제 그 콜앱에 있는 코드들을 알아서 확인을 해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나 아니면 코드를 이해를 해야 될 때 설명을 도와주는 AI입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콜앱에 내장된 AI 창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런 콜앱을 쓰다가 만약에 GPT한테 뭘 물어보고 싶다 하면 저희가 이 코드를 다 긁어서 거기다 보내고 거기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이거 수정해줘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제미나이랑 콜앱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 코드가 잘못되면 바로
저 오류 설명해줘라는 문구를 보내주면 이제 수락 및 실행만 누르면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해주고 이제 알아서 오류가 없게 잘 고쳐주는 AI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AI 툴은 아니고 이제 공유 이제 어떤 작업을 공유해서 이제 협업을 할 때 가장 유용한 툴들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캔바입니다. 여기 만약에 박시현 님이 계셨으면 이제 박시현 님 미디어 부여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니까 뭐 어쨌든 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이제 누구나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온라인 그래픽 디자인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말고 미리 캔버스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캔바 AI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캔바를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 디자이너처럼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면도 이 PPT 자체도 사실 캔바에서 제가 수정을 하면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는 이제 템플릿 기반 디자인이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어떤 PPT 템플릿을 받으려면 그 블로그를 공유를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캔바에서 그냥 원하는 템플릿, 원하는 느낌의 템플릿을 검색을 하면 이미 완성된 디자인 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그거를 복사를 해오고 그걸 수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작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사진 넣고 글씨 수정하고 색만 바꿔주면 이제 편집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유와 협업이 가능합니다. 구글 문서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디자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능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매직라이트는 이제 저희가 뭐 PPT에 글을 넣어야 될 때 그냥 알아서 AI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다음은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라고 생성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AI 이미지 생성은 말 그대로 저 이런 이미지를 좀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알아서 찾아주거나 생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배경 제거랑 자동 정렬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PPT 글자를 정렬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미지에서 눕기 따주는 배경을 제거해주는 이제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itHub에 대한 건데요. GitHub라는 거는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의 코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코드를 관리하기에는 구글 드라이브가 조금 여러 가지 문서가 섞일 수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GitHub에다가는 코드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형태, 코드랑 이제 TXT 파일만 올라갈 수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코드를 저장하고 버전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온라인 코드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가 필요한 이유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백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GitHub에는 한 번 코드를 올리고 또 수정을 해도 그 전으로 돌아가거나 그 전 파일만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전 관리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코드를 수정을 했을 때 그 수정 로그, 그러니까 수정한 기록들이 다 남기 때문에 이전 버전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수정을 하다가 지금 이거 수정 잘못했다 하면 저희가 한 칸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기터브도 마찬가지로 협업이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프로젝트를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터브에 올린 이제 프라이빗 말고 퍼블릭에 있는 내용은 이제 누구나 프로젝트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저희 학과 직군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기터브에다가 정리를 해놓곤 합니다. 그래서 GitHub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기능도 많지만 그중에서 1학년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좀 필요한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포지토리라는 저장소이고요. 두 번째로는 커밋, 마지막으로 포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 실습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레포지토리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에다가 제가 뭐 레포지토리 2에다가 어떤 파일들을 저장을 해놓고 이제 GitHub에다 업로드를 하면 이제 저희가 원래 그냥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 검색해서 보는 것처럼 레포지토리 2에 뭐 readme txt라는 파일도 있고 DNA py도 있고 실습 IPYMB도 있고 이렇게 서버 폴더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놓을 수 있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커밋이라는 게 있는데요. 커밋은 제가 만약에 이
GitHub 폴더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레포지토리 2번에서 실습.ipynb 파일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GitHub 내에서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습 버전 2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그걸 커밋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실습.ipynb였던 게 이제 실습 버전 2 ipynb로 레포지토리가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밋이라는 것은 제가 코드를 수정하고 이제 그 코드 수정한 것을 반영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크라는 건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혁 교수님의 기터브에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제가 혼자서 제 기터브에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포크는 말 그대로 이제 찍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혁 교수님의 기터브에 있는 프로젝트에 포크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기터브에서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폴더를 찍어서 제 기터브에다가 그대로 옮겨오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재혁 교수님의 기터브에는 사실 프로젝트가 지금 찍혀서 가지고 왔지만 이 폴더가 옮겨진 게 아니라 제 기터브의 폴더가 복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던 코드들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그 기터브에 들어가셔서 포크를 해서 자기 기터브에다가 옮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할 내용들은 끝났고요. 그럼 저희가 어, 실습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해보자. 처음 했던 게 GPT죠. 그러면 GPT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혹시 다들 근데 GPT 쓰시죠? 다들 쓰시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만 어떻게 쓰는지 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잘 쓰려면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거나 이제 역할을 지정하는 거를 했었어야 되죠. 그럼 저희가 한번 역할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PT가 알아서 이제부터 내가 코딩 선생님 모드로 변신할게. 그래서 도와줄 때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GPT가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배우고 싶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야? 그리고 또 목표를 알려주면 좋다. 그럼 저희가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파이썬을 배우죠. 정리를 하면 이제 이 채팅에서는 이제 파이썬을 파이썬으로만 이제 알려주고 학과 1학년 수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잘 정리해서 알려주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이썬 기초 구조부터 이런 if문 아니면 반복문 같은 거를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잠시 이렇게 두고 그 다음 챗GPT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각자 아마 국민대 계정이 구글 계정이어서 아마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시려면 국민대 계정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구글 계정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좀 창피한데 이렇게 어떤 제가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마다 이렇게 폴더 형태로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했었던 뭐 설명을 드릴 만한 게 뭐 이렇게 그냥 뭐 ML 스터디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코드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콜라보레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무거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코드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음, 이게 무슨 코드인지 모르겠지만 밑에다가 하면 괜찮겠죠. 이렇게 코드셀에다가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실행을 해볼 때 뭐 3 더하기 5 같은 거에 실행을 바로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아이디에 대해서 한 것처럼 실행을 바로 밑에 출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IDL에서 수정을 하려는 파일을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서 출력 값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히더스를 지우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핑크 등록어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바로 출력값만 바뀌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류가 나면 재미나이가 붙는다고 했었죠. 여기 있는 이 별 모양 얘가 재미나입니다. 얘도 이거지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라고 물어보겠네요. 제가 여기다가 실수 코드를 지금 쳐보고 있습니다. 작은 카운트를 지워서 실행을 해볼게요. 저는 꼭 오류가 나서 실행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류 설명을 주면 알아서 이제 풀려내야 돼요. 라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영어로 나오는 거,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 텍스트 에러가 나는데 나는 싱글 스틱 없겠으니까 콤마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수상이 실행을 눌러두면 내가 의도를 정했던 것을 수정을 해서 그들을 들어갈 수 있게 수정을 해주는 이야기가 자, 그러면 이제 GPT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뭐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코드가 있죠. 그럼 제가 이 코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복사를 해서 다시 PPT에다가 선생님 해달라는 파일로 들어가서 다시 올리고 코드를 알기 쉽게 설명을.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의 목적이나 아니면 이 코드가 무슨 코드인지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모듈을 가져온 거고 또 기본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뭐 여기 코드는 어떤 행위를 하는 코드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일부러 살짝 잘못 적어도 그래서 이게 어쨌든 무슨 코드인지 몰라도 좀 뭔가 잘못된 건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음, 이걸 하고 이 코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올리면 제가 어떤 오류를 범해서 이제 코드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올바른 코드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선 지금 콜라보레토리로 실습을 했지만 만약에 IDL이 환경에서 코드를 돌렸는데 뭐가 오류가 났다. 아니면 이 코드가 뭐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미나이를 쓰는 것은 이제 콜라보레토리에서만 가능하니까 GPT에다가 이제 그 코드를 복사를 해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코드를 모르겠으면 코드 내용마다 설명해줘 라고 하면 이제 코드를 알려주거나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에비프, 에이플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것들 중에서 뭐 기터브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캔바 아니면 제미나이 콜라보레토리, 커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챗GPT를 잘 사용하는 게 이제 얼마나 학과 생활에서 학과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학업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요즘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런 AI 툴들 잘 사용하실 줄 아셔서 다들 좋은 성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기터브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뭐 AI 빅데이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2학년 1학기 되면 이제 학과에서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 없이 그냥 기터브에 올려두기만 해도 나중에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로 제출도 가능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런 걸 안 했다가 3학년 때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잘 준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주인 11월 18일에는 진로 로드맵 조별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내일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각 조별로 멘토분들과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다들 어,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